알렉스 카프는 왜 기술보다 방향을 먼저 고민했을까? 에피소드 7. 기술은 누구의 편인가? 우리는 기술을 중립적인 도구라고 말한다. 기술 자체에는 의도가 없고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사회는 자연스럽게 더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그 자체로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 믿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전제가 하나 숨어 있다.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든 결국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가정이다. 그리고 이 가정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는다. 우리는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누구에게 힘을 주는지는 깊게 묻지 않는다. 기술은 늘 효율을 이야기한다.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한다. 그런데 효율은 항상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어떤 효율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고 어떤 효율은 이미 힘이 있는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기술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위치에 서서 작동한다. 우리는 기술이 사회를 바꾼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사회를 드러낸다. 기존에 어떤 가치가 중요했는지, 누가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였는지가 기술을 통해 더 분명하게 보일 뿐이다. 기술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문제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기술을 만드는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단순히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 역할은 끝나는 걸까? 아니면 그 기술이 사용되는 환경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한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이 말은 듣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 말이 편리한 이유는 책임을 분리해 주기 때문이다. 만드는 사람은 결과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구조를 만든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 사이에서 책임은 공중에 뜬다. 하지만 기술은 절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설계되었는지, 어떤 데이터를 중요하게 취급하는지,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측정하지 않는지에 따라 기술의 방향은 이미 결정된다. 사용자가 선택하기 전에 기술은 이미 선택을 강요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효율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다면 그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요구한다. 속도가 중요해지는 순간 신중함은 비용이 된다. 검토와 의심은 지연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은 특정 태도를 강화한다.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판단, 단기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선택들이 살아남는다. 이 과정은 조용하게 진행된다.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설계하지 않아도 결과는 충분히 편향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의 문제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질문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기술은 무엇을 잘하게 만들고 무엇을 못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빠지는 순간 기술은 방향을 가진다. 우리는 기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이 커질수록 기술은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단계를 넘어서 대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판단의 기준은 서서히 기술 쪽으로 이동한다. 사람이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의 선택을 정리해준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상태는 기술이 판단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 결정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옵션 중 하나를 고르고 있을 뿐일 수 있다.
이 구조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기술을 설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종류의 고민이 필요해진다. 이 기술이 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술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은 무엇인가? 기술은 항상 무언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사라지게 만든다. 기술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진다. 작은 도구일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진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완벽한 시스템은 불완전하지만 방향이 명확한 시스템보다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기술 발전을 자연 현상처럼 이야기한다. 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술이 자연 현상이라면 왜 설계자가 있고 왜 선택지가 있으며 왜 다른 방식의 구현이 가능한가? 기술은 선택의 결과다. 다만 그 선택이 너무 복잡해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제 사고의 기준을 조금 바꿔보자.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기술이 무엇을 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보자. 기술이 누구에게 권한을 주는지, 누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누가 배제되는지를 보자. 이 관점으로 보면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언제나 특정 방향을 향해 있다. 기술을 만드는 사람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선택이 생긴다. 방향을 의식하지 않은 채 성능만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기술을 키울 것인가. 이 선택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문제에 가깝다. 기술은 결국 질문을 구현한 결과다. 어떤 질문에서 출발했는지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기술의 윤리는 나중에 덧붙이는 장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함되어야 할 구조다. 나중에 고치겠다는 말은 이미 방향이 굳어진 뒤에는 거의 의미가 없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기술이 커질수록 개인의 선택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나는 기술자일 뿐이라는 말이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기술은 방향을 잃는다. 생각의 출발점은 여기서 묻는다. 기술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누구의 편으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기술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무책임한 존재가 된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피터 T를 이야기한다. 그는 왜 경쟁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에피소드 8. 경쟁은 정말 혁신을 만드는가?